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치적 파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저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받고 퇴근했는데 올해 벌써 20번째가 넘는다. 안보라는 것이 공짜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함께 구축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완충을 잘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공짜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이 인식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위원 괄호하고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 발의자 박홍근 의원 등 168인 이 요지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제안 이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앞에 서두가 좀 너무 거창합니다.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 저보고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킨 것을 꼽으라면은 한 10개는 그냥 외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외교적 참사는 뭡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마치 핵을 포기하기로 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교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북한 핵 억제에 둔 게 아니라 김정은 도와주는 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는 로비를 돈도 받지 않고 한 행위, 이게 바로 외교적 참사입니다. 이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진 외교 장관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공문서에는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좀 논리도 맞고 사실에 맞는 글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앞에 나오면은 그 뒤부터는 읽어볼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몇 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하였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아니죠. 거기 간 목적은 엘리자베스 2세 무덤에 가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결식, 즉 그 이튿날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있었던 연결식에 여러 국가 정상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멀리 찾아오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무슨 조문 없는 조문 외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주는 괜찮다는데 곡쟁이가 나서서 설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로 국격 손상 아닙니까? 아니 14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정도로 했으면은 우리가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야당이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은 물론 야당 얼굴도 좀 깎이겠지만은 그다음 이번 해외 순방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48초 동안의 회동은 바이든과의 회동은 정상회담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고 한일 간 정상회담은 사실상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담회로 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등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48조가 전부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안보부서, 외교부서에서 자신을 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48초 회동 30분 회담으로 거치니까 그게 비판의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외교적 참사와 별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 지적도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 외교와 경제 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과 근사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외교 점수는 그때부터 한 60점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일본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오늘 내일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한 거는 다 싹 빼버리고 못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 외교와 경제 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아까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거부하겠다고 했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된 몇 개는 박진 장관이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너무 허둥대지 않도록. 외교라는 것은 의전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형식에서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외교에 적용됩니다. 제발 그 의전 전문가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앉혀야 되는데 특히 외교 의전입니다. 외교 의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의전 전문가를 빨리, 아마 그런 분들은 외교부에 있을 것이고 대사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실수하는 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